안녕하십니까? Q&A로 알아본 성폭력 진행을 맡은 한현수입니다. 단순히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점점 악질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성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위해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성폭력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 정의를 기억하며 실제 일반 시민들은 성폭력에 대해 어떠한 점들을 궁금해하는지 Q&A를 통해 들어보고 성폭력에 대해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시민의 질문부터 보여주시죠. 성폭력의 심각성 같은 경우는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고 있어요. 성인 대상 강간죄의 경우 남성도 그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남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인 대상 강간죄의 남성도 피해자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개정 전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강간죄 고소 여부의 변화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받던 친고죄가 60년 만에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유사 강간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에게만 적용하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게를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한 유사 성행위를 성인에게도 적용, 강제추행이 아닌 유사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강간죄 피해자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인 대상 강간죄의 경우 부녀로만 한정되었던 객체가 사람으로 개정이 되면서 남성도 여성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강간 피해자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친족관계 강간죄의 주체가 확대되었습니다. 강간죄의 주체가 되는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에서 동거하는 8촌 이내의 혈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되고 변화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면서 법률이 개정되고 처벌이 강화된 만큼 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만 나도 모르게 짓는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에 대해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설마요. 이 온몸에 피랑 시커먼 멍이들도록 맞고 또 이 성적으로 폭력을 당해야 폭력 아닌가요? 공중화장실에서 쳐다보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에서 훔쳐보기만 해도 성폭력에 해당되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간, 강제추행이 떠오르실 텐데요. 내가 하는 행위가 성폭력인지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입니다. 그동안 이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특정 장소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가 성범죄가 아닌 주거 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되었는데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같이 특정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그곳에서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범죄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성폭력 범죄가 된 것입니다. 부하 직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배려해준다는 뜻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내는 상사, 이건 역시 성폭력입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스마트폰이 범죄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SNS와 성폭력이 결합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음악, 물건 등을 전송한 이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면서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처벌 또한 강화된 것입니다.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행위가 성폭력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가정, 사회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한 부부의 영상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성폭력은 근절되어야 하고 함께 노력해야 되는 문제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당신도 그렇죠? 맞아요. 성폭력 사건 사고에 대해서 들으면은 저희 애들한테 조심하라고만 말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보면 위층에 사는 아주머니, 아래층에 사는 애기들,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 이런 주변 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은 제가 스스로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제가 저희 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고 싶습니다. 영상 편지 잘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 어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에서 어느 누구나 갖고 있는 궁금증일 것입니다. 자, 먼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자유롭게 자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면 자신의 문제를 쉽게 이야기해 그만큼 가르칠 기회도 계속 생기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부모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안전계획 세우기를 해보세요. 먼저 자신의 이름, 집 주소, 부모의 연락처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아동은 항상 안전한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므로 부모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 믿을 만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연락처를 적어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 지도를 그려봅니다. 지역의 안전한 길과 위험한 길을 알아보고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위기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세요. 마지막으로 학교에 오고 가는 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버스를 이용한다면 정류장에 함께 가보고 타고 다녀야 할 버스를 알려줍니다. 걸어 다닐 경우 큰 길을 이용하고 지름길이나 외딴 곳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 아동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몇 가지 약속을 정하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 가자고 하면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기, 나갈 때 부모에게 나의 이동 동선이나 하려고 하는 일들을 알려주기, 낯선 사람에게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기와 같은 약속을 아이들과 사전에 정해보세요. 네, 성폭력 예방을 위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보호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다른 보호자들과 성폭력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예방법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른들을 알게 되고 주변 정보를 듣게 되어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심마을 지킴이에 참여하세요. 우리 스스로 내 지역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꾸자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조직됐으며 야간 순찰과 청소년 안심기관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국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성폭력 예방 전문기관의 연락처를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학교나 지역단체에서 진행되는 성폭력 예방 부모 교육을 받아 성폭력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끝으로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서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성범죄자 알림이 앱을 이용하면 이용자가 위치한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와 더불어 실제 거주지와 신체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폭력에 대해 Q&A로 알아봤습니다. 성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시민들의 질문을 통해서 성폭력 예방 지식을 알아본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성폭력 예방은 갑자기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이들을 지키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하며 Q&A로 알아본 성폭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